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승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선 교통학회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교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교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분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교통학회에서는 바로 교활못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대한교통학회 TV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교통이라는 게 의식주 행하는데 이 행이 교통인데 우리가 보는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그 첫 방송의 주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중에 하나인 3기 신도시와 교통입니다. 이 3기 신도시와 교통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 첫 문을 열어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정진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로 좀. 정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입니다. 박신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신영입니다. 우리 옆에서 지금 박수 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희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이단비 리포터입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네. 여기서 정말 교알못을 지금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했거든요. 네. 사실 교통하면 저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교수님 어때요? 전 교통과 이걸 정체, 교통지옥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만큼은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통하면은 이 두 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교수님들이 네.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통에 있어서 좀 간지러웠던 궁금했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오늘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네. 오늘 첫 시작인데 저희가 뭐 첫 단추부터 배가 부를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교통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첫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네. 3기 신도시와 교통. 요즘 보면 이제 부동산 열기 저거나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막 말들이 많고 또 우리들이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전세가 어쩌냐 저쩌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한번 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상기 신도시가 이제 오늘 주제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1기도 있었겠고 2기도 그렇지. 있었겠죠. 네. 다 이제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신도시가 만들어졌던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과거 92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이제 서울시 내에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한 29만 가구 정도 주택 보급을 했고요. 예. 근데 2003년도에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때도 서울시에 있는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대하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약 6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고 지금은 뭐 다 입주한 건 아니지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 수도권의 주택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상기 신도시 한 17만 호 좀 넘는 주택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위치적으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서울이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한 72년도부터 이제 그린벨트라는 거를 갖다가 강력한 규제 정책을 해서 사실은 서울시 주택이 확장성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안에 있는 어떤 제한된 규모 안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었죠. 실당도 얼마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기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그린벨트를 이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거리가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일산, 분당 여러분 잘 그렇죠. 아시는 그다음에 부천, 그죠? 그다음에 의왕, 아니죠. 3번이죠. 3번. 이렇게 3번. 저 벨트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거리가 좀 있었는데 2기 신도시는 그거와 또 더 조금 거리가 있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중심에서 한 30km 이상 되는 네. 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 문제라는 게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그러게 없었고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기 신도시의 이제 계획은 그런 어떤 여태까지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학습을 통해서 좀 해결하고자 사실 위치적으로 볼 때는 서울 시계에서 한 1.5km에서 2km 정도 되는 한 6개 신도시를 계획한 이 계획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3기 신도시의 어떤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박 교수님도 어떻게 봐요? 그 3기 신도시가 구상하게 된 어떤 뭐 계기랄까? 뭐 계기는 뭐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집이 부족한 문제, 집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집값이 많이 상승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예,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온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제 3기 신도시가 1기, 2기하고 좀 다른 특색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그동안 1기, 2기는 우리가 선분양 모델하우스 지가지고 해서 분양했잖아요. 네. 3기 신도시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사실 3기 신도시에 뭐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성교통 제공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제가 교통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저는 인상적인 어떤 계획 목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는 사실 잘 아시지만 교통 인프라라는 게 이제 큰 교통 시설일수록 계획부터 건설 그다음에 이용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한 5, 6년 또 길게는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은 입주 후에도 기계획된 대규모 인프라 교통시설들이 동시에 운영되지 못해서 입주 후에도 주민들이 어떤 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출퇴근 통행이 이제 주를 이루겠지만 광역 통행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의 이제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는 일단 교통 시설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입주 시기와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겪었던 어떤 교통 문제를 갖다가 이용자들이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게 제가 일단 보기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기 신도시 쪽에서 보면은 파주 지역도 좀 있었고 한강 신도시 김포 지역도 좀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분양을 해갖고 하는데 여전히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한 모양이죠. 네. 혹시 이다미 리포터는 뭐 주위에 그런 분들 혹시 없어요? 신도시 입주해서 사시는 아니, 분이라든가? 제가 지금 집이 김포예요. 그래요? 예, 오, 근데 가장 문제가 이제 네. 출근 시간대 교통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진입 전부터 그냥 꽉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연 언제부터 막히나 해가지고 7시에도 출발해봤고 오전 6시도 해봤고 5시 때 출발하면 좀 덜 막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정도에 지금요. 예, 그래서 좀 교통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신도시에 있어서는. 좋아요. 그래서 네. 이 3기 신도시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3기 신도시 추진 목적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저희 차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 해결. 네. 네. 자, 그럼 저 이거는 박 교수님. 사실은 뭐 저 문구 그대로 더 설명을 드릴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근데 이제 요즘 계속 나오는 말이 뒤에 익숙하시겠지만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 해결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를 추진을 하면서 그 공공주택 건설 방식이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을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 민간이 공급할 때보다 공공이 주도를 함으로써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공공주택이라고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우리 일반 그 입주민들이 이 공공이라는 게 일반하고 뭐가 다른 건지 잘 안 와닿아요. 공공주택 추진이라는 게 뭡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예, 뭐 아무리 이제 공공이 공급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임대주택,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분양주택 이런 비중들이 어. 일반 민간이 할 때보다는 네. 공공에서 공급하는 게 좀 많아지기 때문에 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지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어쨌든 모자라는 주택을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도심까지 30분. 네. 예, 교통적 측면에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잠깐 네, 우리 말씀드릴까요? 정 교수님.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네. 예. 이건 새벽에 가능한 30분 아닌가요? 새벽도- 새벽 4시, 5시에 가능한. 네. 새벽도 가능한 새벽- 30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도 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네. 그 저 30분에 올라 그러면 유서 써놓고 달려야 될 거예요. 아니 이제 박사님이 항상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하는데 네. 이렇게 모델하우스 들어가다 보면은 항상 서울 근교와 15분, 여의도와 30분 이러는데 말만 그래. 대체 언제 출발해야지 시간인지. 근데 네. 아까 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창기 신도시의 위치적인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기 신도시 파주 운정이나 김포 같은 데서는 시계에서 한 20여 킬로 떨어지는데 반해서 네. 지금 상기 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시계에서 한 1.5km에서 2km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 위치에서 1, 2기 신도시보다는 굉장히 근접해 있고요. 그러니까는 1, 2기보다는 서울 중심부에 가까이 돼 있다. 가까이 붙어 가장 있다. 가까운. 일단 물리적 위치가 네. 이제 가까이 네,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는 것은 물론 물리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돼서 통행 시간에 대한 것들 맞아요. 사실은 예, 예. 체감하는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대중교통 인프라에 굉장히 신경을 쓴 계획들이 눈에 보입니다. 네. 물론 저 요즘 시대는 이제 대중교통 중에서도 속도 경쟁이 이제 그렇죠. 최우선 시대는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음.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GTX 같은 것들이 어. 이제 속도 경쟁에서 한번 우위를 차지해서 좀 접근성을 갖다 향상시키자는 목표가 있겠죠. 물론 요번에 6개 신도시 중에 모든 부분이 다 GTX 영향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예, 대부분이 있고 한 2-3개 정도는 있고요.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고양 창릉이 되겠습니다. 창릉지구. 고양 창릉이 이제 네. 일산하고 서울 경계 이제 중간에 이제 위치하게 네.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직접 연결은 되는 건 아니고요.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선이라고 해서 맞아요. 도시철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도시철도의 환승역이 이제 대곡역에서 결절점이 생겨서 이제 대곡역에서 들어가고 그 이제 대곡역이 바로 이제 GTX라는 그렇죠. 수도권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지나가죠. 환승역이 되죠. 네. 거기 역이에요. 대곡소사도 붙고 뭐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결절점이 되는데 그거하고 이제 세전역하고 연결이 돼서 또 세전역은 어디- 성호선하고 연결이 되죠. 또 대표적인 적이 또 어디가? 그다음에 이제 GTX B 라인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네. B 라인인데 사실 B 라인은 지금 GTX A는 한 2026년 빠르게 되면 한 마일 정도. 네, 이제 착공을 했죠. 네, 착공 GTX 이제 는. 했죠. 이제 네. 시행사도 결정이 되고 네. 건설사도 결정이 되고 이제 했는데 물론 저 삼성역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2026년 정도에는 개통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GTX B 라인은 ABC 라인 중에서 진행이 좀 다소 늦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거가 준공과 그다음에 입주 시기가 맞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수혜권에 있는 지역이 한두 군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정 교수께서 얘기한 걸 요약을 해보면 대중교통 시설로 도시까지 30분에 빨리 가는 게 있다. 근데 도로로 갖고는 안 되니까 철도로 가자. 그 철도가 GTX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KTX처럼 빨리 가니까 도심에서부터 금방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주택 부족 문제 해결. 그다음에 도심까지 30분. 그 다음은 또 대중교통의 연결성과 교통 호재. 자, 이건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박 이게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문구 자체는 사실 추진 목적이라고 보면 약간 말이 잘 연결이 안 되죠. 대중교통 연결성과 교통 호재가 추진 목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존의 1기, 2기 때 도입하기 어려웠던 또는 뭐 시기적으로 좀 밀렸던 그런 교통수단들이 새롭게 이제 활용이 되게끔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슈퍼 BRT라고 하는 이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인데 이거를 훨씬 더 이렇게 고급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동성을 높여주는 거의 네.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해 주겠다라는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들 이용하시고 있는 그 퍼스널 모빌리티, 이건 이제 짧은 거리 통행을 시작하거나 통행을 끝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예. 개인 수단. 킥보드?
예, 전동 킥보드라든지 뭐 많이 킥보드 타요. 같은 요즘. 거? 예. 많이 저희 타죠. 이제 관절 쪽에 무리가 되시는 분들은 좀 못하는데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 오. 도로에서 진짜 굉장히 유용한 아니, 다리가 되어주고 이담비 있어요. 리포터가 지금부터 관절 걱정하실 때는 아닌 것 아,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네. 다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접근성을 또 높여주는 그런 수단들도 고려를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시민교통수단과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GTX 같은 그런 대중교통들을 많이 이렇게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해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또 3기 신도시는 교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기존보다 좀 많은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신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항상 1기, 2기보다 나은 게 3기라고 하는데 과연 3기라는 게 이게 다면 네. 1기, 2보다는 확실하게 살만해지는 건지 또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주택 문제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어놓고 부장한다면서요? 네. 네? 네. 네, 미리 부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래요. 음. 네, 여지껏은 다 미리 모델하우스로 했는데 맞아요. 네. 그 지어놓고 하니까 앞으로 한 4, 5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은 이제 대책을 좀 세워서 그럼 야 3기 신도시로 나는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딱 맘먹어도 되는 건지 이게 좀 이 주택을 구하는 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저도 들으면서 관심 있어요. 3기로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 드는데 그러니까. 가장 주택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교통 문제거든요. 네, 어때요? 좀 많이 보완이 됐겠죠? 3기는요? 저도 그게 가장 관심사예요. 저도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네. 스님 한 며칠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저 1주택자입니다. 근데 어째 일주택. 예, 2주택입니다. 네. 근데 저는 요즘엔 지구 지정 전에 그 UCP라고 해서 어반 컨셉 플래너라고 해서 네. 예전에 그 기본 설계하기 전 단계에서 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좀 도시계획적 개념을 잡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네, 있어요. 네. 저는 교산하고 네. 그다음에 교산. 창릉지구에서 교통 쪽에서 조금 관여해서 일을 좀 했었는데 어허.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계획대로 시집 지역이나 아니면 시설물 계획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하면.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남 교산. 제가 그걸 했다는 거고, 네. 예, 저 창문 참여를 교산. 했다는 아빠 정보 거고. 주세요. 네. 아니 뭐 아, 그건 궁금해요. 너무 많잖아, 다저 교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고향 창릉. 다 같이 알고 있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은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뭐 그린벨트를 좀 해제한다. 또 뭐 태릉에 뭐 골프장을 뭐 활용한다. 뭐 또 마포 상암지구를 뭐 하는데 지금 저것도 이제 말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한 대로 뭐 계획 세우고 뭐 하고 뭐 해서 짓고 뭐 하고 그러려면 앞으로 5, 6년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미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집을 구하는 데는 현실적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기 신도시 경험을 보면 네. 지구 지정 이후에 입주까지 평균적으로 한 6년에서 6.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구 지정이 2019년도 말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얼추 한 2024년부터 26년 사이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입주가 들어갈 것 같고 네. 후분양이라는 것은 한 2024년부터 적극적으로 오케이. 후분양이 이루어질 네.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또 준비된 차트 있잖아요, 박사님. 그렇지. 보면서 좀 이야기 좀 그럴까요? 나눠볼까요? 예.